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반도체 아주 삼성전자 아주 징그럽게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좋아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아가지고 좀 답답했죠. 답답했어도 그에 무관하게 저의 사랑은 한결같다. 꾸준히 갑니다. 꾸준히. 하여튼 삼성전자 한번 끝장을 내보겠습니다.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기쁜 날, 좋은 날도 있지만은 또 무기력한 날도 있어. 무기력한 그런 무기력한 그런 분위기, 그런 감정, 그런 날을 맞이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기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기력에 빠진 것 같다. 그러면은 설거지를 해라. 설거지. 웬 생뚱맞게도 설거지를 해라는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기력에 빠질 때 빠진 것 같다면은 설거지를 해라. 왜 그럴까요? 그 무기력은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병이 아니야. 병은 아닌데 이 무기력은 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가끔씩 불시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내 삶을 마구 흐트러 놓곤 합니다. 그 무기력하고 번아웃은 좀 다릅니다. 번아웃. 여러분들도 아시죠? 번아웃. 이 번아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 이걸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무기력은 에너지는 있어. 에너지는 있는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껴진다면은 세 가지를 점검을 해야 돼. 세 가지. 세 가지를 점검을 하자. 점검을 하자. 첫 번째, 성실함에 대한 기준이 높다. 성실함에 대한 기준이 높다. 성실함.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내가 요새 많이 게을러졌어. 이렇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더라. 그들은 조금만 규칙에서 벗어나도 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더라. 응?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렇더라. 두 번째는 뭐냐? 이 가진 체력보다도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한다. 의욕은 넘쳐요. 의욕은 넘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이 말하는 사람이나 또한 무기력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체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축은 일과 인간관계입니다. 일하고 인간관계다. 인간관계. 어느 날 갑자기 왜 그 일을 해야 하고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무기력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무기력에 빠진 거야. 무기력이 찾아왔다고 느껴질 때는 방 안에 누워서 유튜브를 볼 게 아니라 작게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천혜장 유튜브 보면 돼. 그러면 무기력이 이제 유기력으로 가는 거겠지. 하여튼 방 청소도 좋고 설거지도 좋고 집 밖으로 나가서 걷는 거 좋다.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으라고 제발 걸어라. 1시간 정도만 걸어요. 쭉 그냥 동네 한 바퀴 거는 겁니다. 동네 백수 형 오빠처럼 계속 걷는 거야. 별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은 무기력은 줄어들고 에너지가 충전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겠어요? 무기력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나의 최애 친구, 이 최애 친구를 만나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최고의 친구를 만나라. 뭐 애인이 있으면 애인을 만나든지. 하여튼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내 친구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는 잃어버린 삶의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됩니다. 간혹 이런 분이 있더라고. 또 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뭐 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헤어져서 막 눈물 짜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잊어버려. 아닌 거야. 뭐 자기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겁니다. 시절 인연이야. 어?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잖아. 가는 사람은 가는 거야. 보내세요. 보내버려. 또 새로운 사람 옵니다. 또 새로운 사람 와. 응?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지 마.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건 아닌 거다. 하여튼 요즘 보니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 무기력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설거지를 하라는 겁니다.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참 황당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인도의 그 한 지방 정부의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이 저수지에 빠뜨린 자신의 휴대폰을 찾겠다면서 210만 리터, 210만 리터의 물을 뺐다가 정직 처벌을 받았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대요. NDTV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중부의 그 차티스가르주 그 칸케르 지역의 식품 공무원인 그 라제시라는 게 라제시 비슈와스 이름이 기네요. 하여튼 그 라제시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지난 20일 날 현지 저수지에 놀러 갔다가 셀카 찍다가 휴대폰을 빠뜨린 거야. 그가 떨어뜨린 제품이 이거 10만 루피. 와, 비싸네. 160만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제품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월급치고는 아주 비싼 휴대폰 갖고 있네요. 이렇게 인도의 지방 공무원 평균 월급이 50만 원이야.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비싼 휴대폰이죠. 석 달치 월급을 모두 털어가지고 삼성전자 휴대폰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슈아스가 곧바로 지역 주민을 불러가지고 잠수해서 휴대전화를 찾도록 했어요. 그러나 잠수부들은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고 비슈아스는 30마력짜리 디젤 펌프 2개 동원해가지고 20일 오후부터 펌프를 가동하는 거야. 25일까지 사흘 밤낮으로 물빼기 작업하는 거야. 물빼기 계속 물을 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약 210만 리터의 물이 빼냈고 수위는 1.8m 수준으로 낮아졌다 합니다. NDTV는 저수지를 채우고 있던 약 200만 리터의 물이 그러니까 그게 600헥타의 그 농지에 물을 대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의 휴대폰을 찾았지만은 작동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 이제 공무원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지방정부 야권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인도 국민당 측은 주민들이 그 여름 폭염 속에 급수설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관계 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 거 물을 빼버렸다고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좀 황당한 사건이죠. 결국 지역 당국은 그 비슈아스의 주장에도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폰이 좋긴 좋은가 봐요. 고가의 제품이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주름이 거의 없다. 성능이 갤럭시 S23에 버금가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공을 많이 들인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5의 디자인입니다. 그런 사양 등이 대부분 유출이 됐어. 유출이 됐다. 새로운 사진들이 이제 속속 공개되고 있어요. 갤럭시 Z 플립 5는 그 삼성이 사활을 걸었어. 사활을 걸 정도면 참 심각하죠. 전작 대비 판매량 2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유, 딱 보니까 끌리네. 남자는 핑크인데 이 사진이 공개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대박 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의 폴더블 폰보다도 역시 삼성이 앞선다. 최고의 폴더블 폰이다. 꼭 사고 싶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시끌벅적 난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해외 그 IT 매체 등을 통해서 공개된 그 갤럭시 Z 플립 5 모습을 보니까 커버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더라. 카메라 렌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고 익숙한 원형 카메라 또한 인상적이야. 내부는 6.7인치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고 화면 주름도 거의 없더라. 두께도 얇아졌다. 아주 좋다.
특히 폴더블 폰의 약점으로 꼽혔던 성능에서도 최고폰 갤럭시 S23에 버금간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건 퀄컴 그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장착을 했네요. 퀄컴 스냅드래곤의 8 2세대가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 S23 시리즈와 동일한 것으로 스마트폰 가운데 최고 성능을 자랑하죠. 깔끔하네요. Z 플립 시리즈는 기존의 아이폰 고객들을 삼성으로 끌어들인 유일한 제품이죠. 예쁜 디자인으로 여성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높아요. 전작인 Z 플립 4는 100만 대에 육박하는 사전 예약을 현재 기록하기도 했죠. 업계에는 삼성전자는 오는 7월 26일 서울에서 갤럭시 Z 플립 5 등 신형 폴더블폰을 출시하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 계획인데 삼성은 그동안 신제품 공개 행사를 주로 미국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갤럭시 언팩이 되고 시기도 예년보다 2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폰 공세와 9월 신형 아이폰 15, 이 P15에 맞서가지고 이 공들인 폴더블폰을 당초보다 조기에 출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1분기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45%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지만 오포, 화웨이 이런 중국 업체들의 공세로 인해서 점유율이 좀 줄었어요. 갤럭시 Z 플립 5를 앞세워서 반격에 성공할지 이제 주목받겠죠. 반격해야지 반격. 반격을 해야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글로벌 정보기술 그 수요 부진에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힘을 못 쓰던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빨리 미국 마이크론 그 칩에 대한 주문을 중단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공백을 메꿀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AI 시장 최대 화두 기업이죠. 엔비디아까지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 회사를 고객사로 둔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반등 역시 기대된다. 그런 분석이 있어요.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일단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이 발빠르게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중단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그 공백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난 26일 날 소식통을 인용을 했어요. 인스퍼와 레노버 등 중국 IT 기업들이 미국의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들어있는 그런 부품의 사용 중단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앞서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중국 기업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비교적 그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행동 개시에 마이크론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아.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니까 인스퍼와 레노버는 마이크론 제품의 최대 구매 업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레노버는 전 세계 PC 출하량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중국 대표 IT 기업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지난해 레노버 PC 출하량은 6,810만 대예요. 점유율은 23.9%, 1위를 기록했고 인스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지능용 서버 제조업체인데 중국 AI 서버 시장의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CMP의 소식통에 따르니까 이달 서버용 메모리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D램은 주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 마이크론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은 당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D램이 그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크겠죠.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기회로 메모리 반도체의 국산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 때리기에 나선 배경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제품으로 대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야. 이제 우리 꼴통 중국이 깡피 미국 한번 엿먹이는 겁니다. 니들도 한번 엿먹어봐라. 이제 그런 거죠. 참 재밌어요. 두 나라 보니까.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최근에 깜짝 실적을 냈어. 이 회사를 고객사로 둔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메모리 사업 실적 회복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 엔비디아의 그 AI 인공지능 관련 그 그래픽 처리 장치 칩이 많이 팔릴수록 그 관련 데이터를 기억하고 연산을 도울 그 메모리 제품, 이 메모리의 필요성도 커지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AI 개발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그 GPU 시스템을 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점유율이 90% 넘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곧 AI용 반도체에 대한 미래 시장성을 현실로 입증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그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은 또 상승 효과를 또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말 전후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재고가 본격 소진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삼성은 AI 반도체 서버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메모리 칩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삼성은 최선단 기술이죠. 12나노급 공정을 적용을 해요.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5 이 제품을 양산을 해가지고 향후에 챗 GPT를 비롯해서 AI 서버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폭 증가할 차세대 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임의 속도를 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차세대 칩. 그래서 엔비디아 GPU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 SK 하이닉스 또한 수요 역시 기대되는데, 하이닉스는 그 AI 시장에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는 점유율 1등이라고 하네. HBM에서는 1등이더라. 시장조사 업체에 보니까 HBM 시장 점유율이 SK가 의외예요. 50, 삼성이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 10%입니다.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 삼성이 40이네. 올해는 하이닉스 점유율이 53%로 늘어나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현재 챗GPT에 탑재되는 엔비디아의 그 A100, 이 A100에는 SK 하이닉스의 그 HBM2E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엔비디아 GPU인 H100에도 SK 하이닉스 HBM3가 적용됐고, 그래서 HBM은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D램입니다.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했어. 수직으로 연결해가지고 수직으로 쫙 연결해가지고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성능을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HBM 제품에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경쟁사와 비교해서 한 세대 앞서 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6월 4세대 제품 HBM3를 양산을 시작했고, 4세대 제품인 HBM3를 양산하는 건 하이닉스가 유리하다. 그렇게 합니다. AI 수요가 국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수요 역시 견인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잘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저렴할 때는 좀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때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신나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천 회장도 오늘은 좀 바빠요. 좀 멀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멀리 또 가야 할 길이 있어서 더 바쁘게 움직여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신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